정부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마련한 건데요. 이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금융위원회 김광일 서민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채무 조정, 또 상환 능력 제고 등 여러 방안이 담겼는데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정부는 서민층을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애를 조금 덜어드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예. 특히 더욱 어려움이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예. 또한 특히 최근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년층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햇살론 뉴스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미취업자에 대해서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청년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2%의 낮은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겪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채무 부담을 조금 경감해 드리는 방안입니다. 그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네. 특히 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해서 1년 이상 연체하신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부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햇살론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창업자분들을 위한 네. 지원 같은데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저소득 대학생이나 아니면 미취업 청년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창업을 하신 청년 사업가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 1년 이내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0만 원까지 어떤 물품 구매나 아니면 사업장을 임차하는 임차 보증금, 임차료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 분당 최대 1,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대된 대상이 창업 1년이 안 된 이제 젊은 창업자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이분들을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나 아니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수출은 좀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주 내수 경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립 기반이 약간 취약하신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금융 측면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해서 이 사업 초기에 아직 영업 기반이 취약하신 청년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취업 이런 대학생과 같은 기존에 지원했던 청년층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도록 낮은 금리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층들이 보다 힘을 내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업 초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신청 방법 그리고 심사 네.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이 햇살룬 뉴스 이 프로그램은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7 서민금융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셔서 이 상담을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참고로 서민금융 있다는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새롭게 오픈한 종합 플랫폼 모바일 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과 같은 민간의 금융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망라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모바일 앱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조회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어떤 서민금융 통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만 저희가 제공했던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이 복합 상담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정말 많은 분들이 생계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원 대상이 좀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는 소득과 신용이 낮아서 기존에 제도권 금융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도입한 소액의 긴급 자금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이번에 저희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이 프로그램을 생애 한 번만 이용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한 이후에도 어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으면 다시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최종 금리로 낮은 금리에 다시 언제든지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 개선을 9월 12일에 추석을 앞두고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경감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신설해서 이용자분들의 금리 부담도 추가적으로 완화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 기본 금액이 50만 원까지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비나 좀 그런 상황인 경우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네. 이 소액 때문에 뭐 불법 사금융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재대출 9월에 이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2일에 선제적으로 그 앞당겨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2일 이후에 10월까지 약 7주간의 실적을 저희가 집계를 했는데요. 총 4천여 분의 서민층이 이 재대출 제도를 이용하셨고 예. 금액으로는 23억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재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채무조정 개선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개선안이 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이고 보다 광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먼저 그 취약계층이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그런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현재는 90일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한 90일 이상이 된 경우에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연체 이후에 30일이 지난 이후에 원금 감면이 가능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체가 30일 이전 발생 이전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원금 감면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그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채무 면제를 하는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채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더 이렇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원금 감면율을 100%까지 감면을 해서 채무를 면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뭐 당장의 연체를 면하거나 또 원금을 일부 감면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취약계층이 자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로를 통해서 이제 채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 지원이나 채무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청년이나 취약계층 분들께서 그 자립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서 그 채무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5%까지 추가 감면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년 멘토링 서비스를 연계해서 저희가 그 보다 상환 능력을 제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폐업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저희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폐업 이후에도 재창업을 통해서 그 자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과 통합해서 저희가 지원을 맞춤형 채무조정을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소상공인24라는 그런 종합 플랫폼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뭐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 등을 통해서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생산성과 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채무자를 이제 불법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이제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자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연체에 따라서 채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일부 연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입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
7일 7회 채권 추심 횟수를 제한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재난이나 사고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채무 추심을 유예할 수도 있도록 네. 요청권을 신설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